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보복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촉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소 체면이 깎이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같은 이런 해법을 받아들여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이 정부는 완전히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가 가든 안 가든 자신들은 체면을 차리고 그리고 무책임을 넘어서 일종의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또 파퓰리즘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을 넘어서 일종의 반국민적인 행동입니다. 기업과 국민은 피해를 받으면 직접 엄청난 체감이 되는 실제로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은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특수활동비도 제대로 나와서 지금처럼 윤택한 생활을 그대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안전한 곳에 피난하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대통령과 정부의 선동을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은 지난 12일 전라남도의 경제 관련 행사에 가서 이순신의 배 12척을 거론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언급입니다. 연설문에 없던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자신이 마치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여 명량 대첩을 포함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이런 승리가 어떤 끝까지 항복할 줄 모르는 의지에서 비롯됐다라는 아주 잘못된 비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실력과 지도력으로 이겼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실력도 없고 아무런 지도력도 없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설 이 나라에 힘이 없습니다. 이순신은 깡이 아니라 실력과 지도력으로 이겼습니다. 문재인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주말에 SNS에 동학농민 봉기와 관련된 죽창가라는 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죽창가는 동학농민 봉기에 대해서 시를 쓴 70년대, 80년대의 대표적인 저항시인 김남주의 시에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가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흔히 죽창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차싸, 노래를 찾는 사람들, 민중가요, 운동권 가요를 부르는 그 중창그룹, 이 노차싸에서 곡을 취입을 해서 발표할 정도로 이 대표적인 민중가요 운동권 가요 중에 하나입니다. 죽창가. 죽창가의 내용은 봉기를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매, 산골, 그리고 들판, 고을 4개를 비유를 해서 두매는 녹두꽃이 되고 산골은 파랑새가 되고 들판은 들불이 되고 그 마지막으로 고을은 반란이자 죽창이 되고자 한다. 이런 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학농민 봉기는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1차 봉기와 2차 봉기. 1차 봉기는 순수한 탐관 오리를 척결을 하고, 그리고 각종 잘못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악폐를 청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봉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 봉기는 1894년에 시작이 됐는데 당시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리고 이 조선 정부의 무능함 이런 걸로 인해서 참으로 예기치 못한 뜻하지 못한 이런 한국의 근대사에 지울 수 없는
강제 한일 합병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사태의 초기입니다.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침략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군이 잇따라 패하자 조선 정부는 고종은 청나라의 원군을 청했습니다. 청나라가 파병을 하니까 텐진 조약에 따라서 한 나라가 파병을 하면 사전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나라가 파병을 하니까 일본도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 봉기의 와중에 한쪽에서는 전남에서 관군과 일본군과 이 동학농민군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청일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사대문을 점령을 하니까 한반도에 파병된 청군과 일군이 붙어서 결국은 일본이 미순을 점령을 하고 베이징과 텐진까지 위협을 하니까 결국은 미국의 중재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청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배삼군과 또 여러 가지 대만이라든가 이런 영토를 전부 다 빼앗기는 이런 엄청난 동북아의 근대사에 영향을 주었던 전쟁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기세를 몰아서 완전히 엄청난 속도로 공업이 발달이 되고 군비를 증강을 해서 10년 뒤에 을사늑약으로 조선을 사실상 점령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일전쟁을 일으킨 이 일본의 파병을 불러왔던 동학농민봉기, 그 순수는 너무나도 숭고하고 뜻있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일군에 패해서 주저앉고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참으로 끔찍한 일본의 파병과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라고 하는 이런 근대사의 커다란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싸운 것을 노래하는 이것을 해서 이 노래를 조국 민정수석이 일제보복사태와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제보복사태에 관한 어떤 민심이나 민정을 살펴서 대통령에게 현명한 해결책을 건의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민정수석이 SNS에서 저런 운동권 가요, 민중가요를 올림으로써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파퓰리즘적인 행태에 또 주도적으로 가세를 했던 것입니다. 조국은 지난 3.1절을 즈음을 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3.1운동의 사망자가 최대 934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저 무슨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런 자료 같은 것을 갖다가 사망자가 2만 명이라고 반일 선동을 해댔던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반일 선동은 유시민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일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일본으로 가라라고 또 이 반일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제가 유시민에게 묻겠습니다. 유시민은 천안함 폭침 사태 때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라는 것은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대표적인 친북주의자 유시민, 북한을 옹호하는 유시민은 평양으로 가십시오.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평양에 가서 사십시오. 똑같이 일본으로 가서 살아라라고 하는 유시민의 논리를 똑같이 적용을 하면, 자, 네 번째, 방송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들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벼천과 물개박수가 된 이 언론들은 왜 이런 사태가 터졌는가를 본질적으로 조명하지 않냐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1965년의 한일 협정과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어떻게 해서 깨어졌는지, 문재인 정권이 왜 국제사회에서 특히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이 없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분석해서 조명을 해서 어떤 제3국 중재위원회라든가 이런 해결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는커녕 일본 상품 불매운동, 미쓰비시 사무실 앞에 시위, 또는 토요타 자동차들이 얼마나 안 팔렸는가, 그리고 유니클로라고 하는 세계적인 일본의 의류기업, 유니클로에 대한 매출 감소, 반일 운동, 또는 아사히 맥주가 얼마나 많이 뚝 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해서 일종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는 이런 식의 보도를 해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떤 또 이 공영방송을 보니까 제가 MBC 뉴스로 기억이 됩니다. 이 보복 사태를 분석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재인 정권의 책임은 제대로 조명을 하지 않으면서 상당 부분 일본의 아베를 포함한, 그리고 자민당 간사장, 일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일본 극우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를 노리고 또는 일종의 어떤 이 극우적인 시각으로 반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버리는 일이라는 식으로 분석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벌써부터 시작된 보복 사태로 인해서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고, 앞으로 내달에 이른바 우대국에서 제외되게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층 근로자들에게까지 올 것입니다. 서민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대로 월급과 특수활동비를 고스란히 지급을 받는 이 문재인과 조국, 그리고 각종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반국가적, 반국민적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